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석방됐습니다. 네,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일단 오늘 2심의 이 재판 결과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심에 불복해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물론 오늘 판결 선고에 대해서도 양측이 또 불복을 해서 예.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1심 판결의 결과가 상당 부분 바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즉 1심에서 어느 정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예. 이번 2심 판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그 부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예. 물론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일부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별검사 측에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받아볼 그런 마지막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좀 법리적인 내용을 따져보면요. 예.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바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면요. 지금 특검이 기소한 부분이 크게 5가지 범죄입니다. 예. 첫 번째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주었다라고 예. 네. 한 것이고요. 또 그 뇌물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이른바 직접 뇌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제3자 뇌물죄가 있겠죠. 예. 네. 그리고 큰 틀에서 두 번째가 그러한 뇌물을 줌에 있어서 예. 그 뇌물을 조성한 게 삼성전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다. 횡령해서 뇌물로 줬다. 예. 그래서 횡령죄가 두 번째가 됩니다. 예. 또 세 번째는 그렇게 횡령해서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예.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점. 예. 또 네 번째는 그와 동시에 그게 곧바로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점. 예. 또 마지막 5번째는 위증입니다. 예. 이렇게 5개로 총 크게 나눠서 구성이 되는데요. 예. 네. 이 중에서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예. 네. 제3자 뇌물죄에 대응하는 뇌물 공여죄, 뇌물을 주었다는 행위가 범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 부정한 청탁이 필요합니다. 예. 즉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았다라고 예. 한다면, 금전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으려고 한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필요하다. 예. 즉 그 특검이 주장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은 바로 승계 작업입니다. 승계 작업에 있어서 이득을 보고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의 핵심인데 예. 예.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그러한 승계 작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즉 가만히 있어도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 내가 당연히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데 예. 무슨 승계 작업이 필요하느냐라고 네. 했던 항소심에서의 변론이 굉장히 주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부정한 청탁이 이제 1심에서도요. 명시적으로는 없었지만 예. 묵시적으로 포괄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예. 보았는데요.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명시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예. 묵시적으로 포괄적으로도 없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예. 1심과 항소심의 어떤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갈랐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이익을 얻고자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부탁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물을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네, 즉 일부 뇌물 공여가 인정됐습니다. 예. 바로 즉 용역 대금인데요. 예. 1심에서도 인정된 부분이고 36억 원을 약간 초과하는 그런 금액은 뇌물 공여죄 유죄가 이번에도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예,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그 앵커에 지적한 그 부분입니다. 바로 예, 예.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예. 또 승계 작업도 필요 없었고 예. 네. 이 뇌물을 주었지만 예. 뇌물을 공유한 건 사실이지만 예. 이 뇌물 공유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예. 즉 개별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 삼성의 어떤 여러 가지 이익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이익이 된 것처럼 볼 수는 있다. 예. 하지만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한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항소심 판결의 핵심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재계와 삼성전자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네, 재계는 그동안 일관되게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특히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되는 그런 그룹 오너가 예. 이렇게 그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예. 이번에 비록 일부 유죄입니다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석방이 되면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도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예. 또 반면 또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수긍하지 못하고 예. 납득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반발하는 그런 그 여론의 기류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예. 또 단순히 경영 재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정치권과의 연결점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번 판결,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기류가 양쪽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 정형식 부장 판사에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 판사가 어떤 인물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올해 57세입니다. 예. 사법연수원 17기고요. 현재 그동안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나 예.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그런 그 핵심적인 판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작년 9월에 이 재판이 시작이 됐고 4개월 동안 굉장히 강행군을 했는데 예.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그 재판 과정을 방청한 그런 기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좀 진행을 또 항소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예.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네. 특히나 양측이 특검 측과 변호인들이 좀 설전을 벌이거나 예. 아니면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쓸 때는 적절하게 좀 개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예. 네. 또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예. 이번 사건뿐 아니라 굉장히 주요한 그런 그 뇌물 사건도 과거에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을 네. 이제 선고해서 무죄에서 유죄로 바꾼 적이 있고요. 예. 기타 이제 저축은행 비리 관련돼서 기소되었던 이석현 민주당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항소심에서 이제 원심과 같이 무죄 네.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예. 기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그 판결도 다수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고 후에 아무래도 SNS에 비판 여론이 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요. 일단 거의 대부분 오늘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의 어떤 그 확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을 덜고 이제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다라는 예. 짐작도 되고요. 네. 하지만 또 반대로 보자면은 진짜 뇌물을 공유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특히나 36억 원이라는 뭐 전체 애초에 그 공소 제기될 때의 그런 금액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만 네.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평범한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36억 원을 뇌물로 공유했다라고 예. 하는 점은 또 굉장히 큰 범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본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경영 행보를 과거처럼 할 수 있겠느냐? 예. 뭐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시점을 어느 정도 시점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은 삼성 측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리적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판사가 결론을 내린 결과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삼성전자의 황제주가 국민주가 된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판결에 혹시나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더군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항소심 재판부가 그동안 재판을 4개월 동안 진행을 했죠.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심증을 얻어서 또 이제 결론을 예. 이제 도출함에 있어서는 사실 그 액면 분할 아마 그 이전에 결론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보도 자료 등등을 다 미리 준비한 것을 볼 때 예. 액면 분할이 언제부터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2심까지 끝났습니다만 1심이 아직 선고가 안 된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인데
아무래도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항소심 2심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네.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심도 판결 선고가 지금 나오지 않은 예, 예.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1심 재판부가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 1심, 2심 재판에 뭐 영향을 안 받는 게 타당할 겁니다. 예. 네. 하지만 이번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이 된다고 한다면 예.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하지만 또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또 중요한 부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밝힌 부분인데 예. 이번 재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예.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은 점에 있어서 과연 예.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점도 핵심이라고 밝혔는데 예. 원심 1심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예. 했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이재용 전 부회장이 상당 부분 지금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예. 36억 원 부분, 용역 대금 부분 그리고 예. 또 말과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던 부분은 유죄가 나왔는데 예. 그 부분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게 바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판결이 이번에도 선고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범위의 문제가 될 뿐이지 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번 모두 판결이 일치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고 해서 뭐 굉장히 좋아하거나 아니면 범위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예. 굉장히 이제는 나도 굉장히 좀 선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 하는 판단을 한다면은 그 부분은 약간 좀 섣부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또 손수호 변호사와 오늘 나눌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다시 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